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만 67세 단독가구입니다. 얼마 전까지 시가 5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2년 전부터 받아온 기초연금 30만 원과 동네 음식점에서 반나절 정도 일해서 받은 월급 100만 원, 여기에 딸이 매달 보내주는 용돈 20만 원으로 그럭저럭 살만했었죠. 그런데 올 초에 이혼한 딸이 함께 살면서 손자를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몸도 안 좋고 고생하는 딸이 안쓰러워서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판돈 5억 원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었고 직장은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이 중단되었어요.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소득인정액이 늘어나서 기초연금 기준액을 초과했다네요. 아니 이젠 월급 100만 원도 안 받는데 소득인정액이 늘었다니 말이 되나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네요. 구청 담당자의 말이 맞는 건가요? 알베르트 쌤, 도와주세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상담을 의뢰하신 어르신처럼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 갑자기 중단되면 정말 속상하고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과연 구청 담당자의 말대로 소득인정액이 늘어나서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된 것인지, 그렇다면 왜 소득인정액이 늘어났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뢰인께서 따님과 함께 사시기 전 혼자 사실 때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울산광역시의 시가 5억 원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요. 소득은 동네 음식점에서 일하고 받으시는 월급 100만 원, 그리고 따님이 매달 보내주는 용돈 20만 원이 전부이셨습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 플러스 소득 평가액이니까 먼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소유하고 계셨던 시가 5억 원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이 시가의 50%라고 가정하면 시가 표준액은 2억 5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는 울산은 광역시니까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빼주면 1억 1,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46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38만 3,333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38만 3,333원입니다. 이번엔 소득평가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월급 100만 원에 기본공제 98만 원을 빼주면 2만 원이 남고, 여기에 추가공제 30%를 하면 14,000원입니다. 다른 소득은 따님이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용돈 20만 원이 있기는 한데 자녀에게 받은 용돈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소득평가액은 14,000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38만 3,333원에 소득평가액 14,000원을 더하면 39만 7,333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39만 7,333원은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 169만 원보다 훨씬 적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셨고 매달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따님과 함께 사신 후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 5억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셨고 5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으로 월 40만 원씩을 받고 계십니다. 그럼 소득인정액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금융재산 5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면 4억 8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하면 1,9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60만 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160만 원입니다. 이번엔 소득평가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이자 소득 월 40만 원에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한 36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160만 원에 소득평가액 36만 원을 더하면 196만 원이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 196만 원은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 169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된 것입니다. 아니, 금융재산의 기본공제가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일반 재산도 재산이고 금융재산도 재산인데 너무한 것 같네요. 네, 선생님의 경우처럼 기초연금 계산 시 일반 재산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약 40~50%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 금액도 크기 때문에 금융재산에 비해 훨씬 유리합니다. 아무리 딸하고 함께 살아도 병원비 외에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도 꽤 많은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임대소득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5억 원으로 점포나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임대소득을 월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먼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시가 5억 원 점포의 시가 표준액이 시가의 50%라고 가정하면 시가 표준액은 2억 5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빼주면 1억 1,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46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38만 3,333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38만 3,333원입니다. 이번엔 소득평가액을 구해보겠습니다. 임대소득 150만 원에 단순 경비율, 즉 필요경비 42.6%를 공제하면 86만 1,000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38만 3,333원에 소득평가액 86만 1,000원을 더하면 124만 4,333원이 되고 이 소득인정액 124만 4,333원은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 169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억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40만 원이 전부이지만 점포를 매입하시면 임대소득 150만 원에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하면 월 180만 원의 소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소득에 비해 월 140만 원의 소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점포의 시가 상승까지 노릴 수 있으니까 더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진작에 알베르토 쌤을 알았더라면 기초연금이 중단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깝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당장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의뢰인의 경우처럼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과 재산은 그 성격에 따라 계산과 적용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예상 소득 인정액을 꼭 구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